네, 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먼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지금도 굉장히 춥고 이제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벽에 좀 미국에서 소식이 있었죠. 블루웨이브라고 있어요. 이 블루 웨이브가 뭐냐 하면은 조지아주 선거가 이제 끝났죠. 자, 미국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바이든 당선인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 뽑혔고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여기서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가져감으로써 상원을 민주당 이겼고요. 하원에는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파란 물결 그래서 이제 블루 웨이브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 조지아 선거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좀 순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소식이 지금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 뭐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쪽에 지금 공화당이 이기고 있을 때는 이제 뭐 규제, 세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괜찮다.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통과시키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 쪽에서 좀 들려왔고요. 이런 영향 때문에 미국에서 은행주가 강했는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은행주가 강했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은행주가 강한 모습 그리고 친환경 쪽 2차전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쪽이 좀 한 번 더 시세를 주고 그린 에너지 쪽도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지만 이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주들 뭐 화학주, 유통주, 뭐 이마트, 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좀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시장을 보시면 제가 과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열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길은 누구도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수급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2.1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0.76%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색을 다시 좀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네.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가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팔았어요. 이유는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요 부분과 좀 연계를 해서 오늘 기관의 수급, 금융투자 쪽의 매수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옵션 포지션인데요. 옵션 포지션을 보시면 금융투자 쪽이에요. 콜옵션이죠. 요렇게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콜옵션 매수로 금융투자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 풋옵션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보면은 풋옵션 매도죠. 시장이 올라가면은 옵션 시장에서 금융투자 쪽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로 포지션이 갖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보시면 4,800억, 5천억 가량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고요. 이 옵션에서 콜옵션은 상승 쪽 베팅이고 풋옵션은 하락 쪽 베팅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오늘 매수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개인이 2,236억을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140억 매수, 기관이 2천억 정도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고 선물은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적으로 보면은 2조 2천억이에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시장이 많이 밀렸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이걸 무시하고 있다. 왜? 강력한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주식에 정말 관심이 없던,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친구였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샀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럼 오전에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많이 좀 놀랐어요. 아, 이렇게 정말 지금 주식 열풍이 많이 불고 있구나. 지금 MMF 쪽에서도 돈이 빠지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죠. 그러면서 유명한 주식들,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현대차, LG전자 그런 종목들 엄청나게 좀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탁금 한번 추이 볼게요. 오늘 예탁금 여기가 지난 고점이었고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예탁금이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1월 들어서요, 이제 키움증권 계좌가, 개인 투자 신규 계좌가 4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자금이 지금 개인 투자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화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예탁금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파르죠. 가파르게 계좌가 늘어나면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지속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간다, 아니면 여기서 바로 빠진다, 폭락한다, 이런 거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 시황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황 방송을 계속 함께 해왔지만 제가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정말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거기에 맞춰서 그냥 대응만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환율도 보고, 뭐 미국장도 보고, 뭐 빅스라든지 뭐 선물 포지션, 옵션 포지션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무시를 하고 돈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얘네들이,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하방 구축을 하고 있어요, 선물에서. 근데 시장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강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 강하게. 얘네들이 하방 구축을 하고 매도 물량이 더 나올 것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거기에 대한 대비만 어느 정도 하면서 가고, 주도주 군을 보유를 하셨다면 쉽게 팔지 마시고, 뭐 장대음봉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지, 다 팔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부터 전고점을 넘었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시장 이제 1985년부터 이 추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전고점 라인 여길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3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여기는 저도, 여러분도, 각종 전문가들도 다 처음이죠. 이 시세는 처음으로 모두가 느끼는 시세입니다. 여기서는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3100 간다, 3200 간다, 폭락한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셔야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지금은 개인 장세 지속적이고,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크게 밀릴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은 왜일까요? 이 자금이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또 들어와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외국인 기관이 물량이 많이 없죠. 지금 작년에 하도 많이 팔아서.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작년 3월 1일입니다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보시면 외국인이 22조를 팔았죠. 기관은 20조를 팔았습니다. 지수가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았고, 최근에 삼성전자 사면서 이렇게 지수 끌어올린 면이 있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매수를 했던 그 구간입니다. 그거를 다시 지금 팔고 있죠, 외국인이. 그 많이 샀던 삼성전자를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최근엔 더 팔죠. 여기 가까이 보시면. 그래서 얘네들은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방어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이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과열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드리면, 뭐 단기간에 뭐 내일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 고점이죠.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예측을 하는 구간이 아니고, 이 제도적으로는요, 우리나라 국내 제도적으로는 3월 15일 공매도 이후가 한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 전까지는 좀 가볍다는 거죠. 공매도가 안 되니까. 손과 발이 있는데 지금 발을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많습니다. 매도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돈은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지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도 방어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제도적으로는 이제 3월 15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정책과 경기, 세계적인 상황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FRB에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유동성을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나오면 풀어놨던 돈을, 여기서 연방은행에서 이렇게 풀어놨던 돈을 다시 회수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유동성이 막 풀렸다가 이게 다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올라온 건데 이건 악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과열 장세입니다. 과열 장세고, 이날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날부터 이제 과열권으로 들어왔다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계속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작년부터 올라온 이 고점의 추세, 요렇게. 그래서 이때 터치를 했을 때 이제부터 과열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추세를 넘어가면서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 영역이에요. 시장에 슈팅이 걸린 거죠. 지금 오버슈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하방을 구축하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 설명드리면서, 대비는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다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자, 과열이죠. 과열권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갈 땐 좋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갈 땐 좋은데 누군가는 여기서 또 받아요. 과열의 끝에는 누군가는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딘지 모르죠. 지금 우리는 개인들은 모릅니다. 증권사도 모르고요. 외국인들도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이 끝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잡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뭐 이격이 이렇게 높아진 종목들, 이격이 높아졌다는 거는 이평선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종목 따라가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이쪽이 시세가 좋아서 이쪽만 눈에 보여요.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고점이 되면은 여기서 잡았으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뇌동매매가 되고 마음이 급해질 때가, 시장이 빠질 때가 아니고 오를 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시장이 이런 구간에서 보세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최근에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렇게 빠졌을 때 종목당, 코스닥 종목당 20% 빠지고 30% 빠지고 그랬었죠. 이 구간에서 최근 하락 때. 이때는 빠지니까 괜찮습니다. 버티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올라갈 때는요, 저쪽 동네는 막 올라가요. 근데 내 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엄청 급해지거든요. 그리고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옮겨야 되나? 그러면서 막 손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막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대비를 하자는 게 주식을 다 팔고 떠나라가 아니죠. 이격이 높거나 이런 군들 쉽게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뭐 보시던 종목들은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 뭐 수익이 많이 준 종목들은 뭐 어느 정도 챙겨서 내가 수익을 확정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잘 참고하시면서 이제 시장 대응하시면 좀 무리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가가 50달러가 넘었어요. 50달러 넘고 오늘 뭐 장중에 51달러까지 가는데 이게 뭐 인플레이션 내용도 있고 뭐 사우디가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산한다는 내용도 좀 있었고요. 있었는데 올해는 역시 유가 관련주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계속 오르고 있죠.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설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건설 해외 건설 쪽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고 조선주도 괜찮은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좀 시세를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관련해서 뭐 화학주도 유가 관련주죠. 정유주도 아직 정제 마진이 좋진 않지만 정유주도 유가 관련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유가 관련해서 유가 상승 수혜주 쪽으로 뭐 조정시 지금은 뭐 이렇게 조선주가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 조정시 그런 쪽으로 잘 관심을 갖고 시장 업종은 좀 보시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지지 않는 평균 이상은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자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